30세 이상 군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만간 30세 미만 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백신 접종 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이상호 대령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보건운영처장 이상호 대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립니다. 자, SNS나 인터넷 등에서 상당히 뜨거운 부분이잖아요. 이를테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게 꼭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까? 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정부의 방침과 동일하게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강제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로부터 장병을 개개인을 보호하고 우리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군내 집단 면역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장병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의무가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30세 미만 장병들이 맞게 될 백신이 화이자입니까? 일단 모더나입니까?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뭐 확실히 네.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mRNA 기반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백신에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뭐 거의 차이점은 없고 네. 기반적으로 mRNA 네. 백신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 네. 방어율 정도에서는 예방 효과가 약 95%, 94% 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그런 면역 체계를 보이는 예방 효과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때 아프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2차 때 아프다라고 네. 하는 속설들도 있고 이게 실제로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도 그렇고 네. 발표한 자료에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때 굉장히 반응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 있고 mRNA 기반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2차 때 더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부대 내의 장병들이 어느 정도를 맞아줘야 백신을 맞아야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치는 아니지만 네,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맞아야 형성이 될까요? 우선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네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염 발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 목표를 80%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역시 1차적으로는 이 수치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감염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100%에 가깝게 많은 장병들이 접종을 하는 것이 집단 면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의 질문들은 상당히 좀 큰 단위, 정책 단위에서의 질문들을 좀 드렸고 이번에 좀 세부적으로 정말 백신 접종을 맞으러 가는 장병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접종 맞는 이 시기 개인이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대 개인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른 네. 시기에 접종을 할 수는 없고 부대 사정과 그리고 접종 우선순위에 따른 부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결국엔 부대 일정이라든가 어떤 차원에서 사실 백신 접종이라는 것도 한 번에 다 같이 맞아줘야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경과도 확실하게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백신 접종 시기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이 부대별로 접종이 완료된 후에 훈련, 뭐 야외 훈련이라든가 체력 단련 같은 것들은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네. 백신은 맞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접종한 후에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그렇죠. 몸의 증상들이 다 없어지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몸이 가능하다면 바로 훈련이나 체력 단련 등에 투입돼서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발열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을 최대한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한동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 부분은 이제 질문보다는 사실상 이 대령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백신을 맞게 될 시청자분들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 한마디 좀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 네. 필요합니다. 우리 군장병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접종에 두려움과 우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몇억 명의 접종을 시행한 결과 그리 특별히 힘든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함에 따라서 전 국민이 또 전 군이 접종률을 높아져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면 저희가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있듯이 네. 전 군이 또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전 모든 분들이 접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발걸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